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선 유럽파 선수들을 대거 귀화시키며 드림팀을 꿈꾸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중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지금 중국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 위기까지 몰렸는데요. 이게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분위기까지 완전히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중국 축구는 왜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진짜 월드컵 본선을 노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뜨겁게, 날카롭게, 그리고 우리답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의 대반전 시나리오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신태용 감독을 갑작스럽게 경질했죠.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고 축구계에서도 이 결정에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정말 뜻밖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귀화시켜 새로운 대표팀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현재 귀화가 추진 중인 선수는 총 3명. 모두 네덜란드 출신인데요. 리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먼저 리즈 유나이티드의 수비수 파스칼 스트라위크, 그리고 스토크시티의 공격수 밀리언 마노프, 마지막으로 선덜랜드에서 성장 중인 장신 수비수 옌슨 힐트. 이 3명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게 된다면요? 이건 단순한 보강이 아닙니다. 팀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건 클로이베르트 감독이 직접 영국으로 건너가 선수들을 만나 설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본선을 노린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국 매체 소후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 3명이 귀화하면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시장 가치가 무려 2천만 유로, 한화로 약 330억 원 이상 오르게 된다고 해요. 그냥 국적만 바꾸는 게 아니라 대표팀의 체질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 축구 팬들이 봐도 정말 놀라운 시도예요. 이 정도면 귀화 드림팀이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월드컵을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축구 대표팀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8경기 치른 결과가 고작 2승 6패. 현재 조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다음 경기는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일전. 이건 단순한 경기 이상입니다. 사실상 생사를 건 한판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성적보다도 내용에 있습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전술도 무너졌고 조직력도 없습니다. 정신력마저 흔들리고 있어요. 실점 장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수비수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고 중앙 수비는 반응이 느려서 항상 한 박자 늦고 미드필드는 상대 압박에 쉽게 무너져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경기력 자체가 전혀 살아나질 않죠. 자,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FC 평가전을 기준으로 중국은 피파 랭킹 79위, 경기당 평균 득점은 0.83골, 하지만 실점은 1.67골. 한 경기에서 한 골도 넣기 어려운데 2골 가까이 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치는 중위권 팀하고 비교해도 한참 뒤처집니다. 전문가들 말로는요,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요. 수년간 유소년 육성을 소홀히 했고 실질적인 시스템 개편 없이
외국인 감독에만 기대다 보니 뿌리부터 흔들린 거죠. 게다가 한때 유행처럼 몰아붙였던 귀화 전략. 해외 유망주들을 귀화시켜 전력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그 효과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마음이 없고 팀엔 연계도 없으니 진짜 전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자신감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집중력은 산산조각 납니다. 공 하나를 지키기 위한 열정, 투지, 간절함. 지금 중국 대표팀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요. 젊고 빠르고 무엇보다 이기고 싶다는 의지가 팀 전체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팬들은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잡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 품고 있죠. 자, 과연 다음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중국 축구,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축구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한 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는 점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 브라질과 16강에서 맞붙었고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같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게 걸어왔습니다. 유소년부터 차근차근 키운 시스템. K리그라는 안정된 리그와 꾸준한 경쟁 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구를 향한 팬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표팀이 존재하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단기적인 성과만을 바라보며 외국인 귀화에만 의존하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없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지금의 혼란이죠.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위한 축구, 선수를 위한 시스템, 팬과 함께하는 문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자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파 귀화 전략이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중국이 또 한 번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낼지, 정말 흥미진진한 한 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들을 보며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결국 시스템과 열정이 승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전략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쌓아온 기반과 진심 어린 노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유럽 무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들은 단지 축구 선수가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자 희망입니다. 한국 축구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